살면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솔직하게 말했다가 왜 그렇게 말해? 이런 소리 들으신 적이요.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만 손해본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때 참 억울하셨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솔직했을 뿐인데, 착하게 굴었을 뿐인데, 그런데 돌아오는 건 서운함, 무시, 이용당한 기분, 속상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게 문제가 아니었고 착한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미움받지 않는 사람, 착하게 굴어도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 반대로 똑같이 솔직한데 미움받는 사람, 똑같이 착한데 늘 손해보는 사람. 뭐가 다른 걸까요? 운일까요? 성격일까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오늘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경계입니다. 이 경계를 알고 나면 앞으로 인간관계가 편해지실 겁니다. 사실 이 주제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나이 먹고 그것도 몰라? 이렇게 들릴까 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더 많이 참아오셨고 더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용기 내서 말씀드립니다. 솔직하면 왜 미움받을까요? 착하면 왜 이용당할까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해왔는데 솔직하게 말씀하셨대요. 간이 좀 짜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한 달을 삐졌고 아들한테는 잔소리 들었답니다. 어머니, 그냥 맛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그러니까요, 솔직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사람은 사실을 듣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솔직함에도 포장이 필요합니다. 진심을 전하되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 이게 빠지면 솔직함은 칼이 됩니다. 내 손에 든 칼인데 상대가 베이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의란 가면과 같다. 하지만 그 가면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의 추한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 솔직함도 마찬가지다. 진실을 말하되 최소한의 예의라는 가면은 필요합니다. 그 가면은 거짓이 아닙니다. 상대를 위한 배려입니다. 솔직하셨던 게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말할까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한 박자가 관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문제입니다. 입 다물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크게 당하신 분이 있어요. 70대 초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늘 총무를 맡으셨대요. 돈 걷고 장소 잡고 연락 돌리고 15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불평 안 하셨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 마음으로요. 그런데 한번 몸이 아파서 못 나가셨더니 전화가 왔답니다. 야, 총무가 빠지면 어떡해. 고맙다는 말은 없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때 느끼셨대요. 아, 내가 이용당한 건가. 착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경계 없는 착함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지 이 선이 없으면 사람들은 끝없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착하게 굴수록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착함에는 한계가 필요합니다. 그 한계가 나를 지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착함의 끝에 나 자신이 없으면 그건 착함이 아닙니다. 그건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으셨죠. 너무 많이 맞춰주셨죠. 이제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요. 이 한마디 해보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나를 아끼는 겁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솔직해도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착해도 무시 안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그 비밀, 200년 전 쇼펜하우어가 고슴도치 한 마리로 설명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니까 서로의 가시에 찔렸습니다. 아파서 떨어졌더니 이번엔 너무 추웠습니다. 찔리고 떨어지고 붙고 찔리고 그걸 반복하다가 고슴도치들이 깨달았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다는 걸요.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 거리에서 따뜻하면서도 안 찔립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어서 다가가지만 그런데 너무 가까우면 찔립니다. 내 솔직함이 상대를 찌르고 상대의 기대가 나를 찌릅니다. 멀어지면요,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합니다. 결국 답은 적당한 거리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지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 거리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온기를 주면서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죠. 거리를 둬라. 선을 그어라. 알겠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평생 거절을 했는데 미움받지 않은 사람. 솔직하게 말했는데 오히려 사랑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위대한 소통가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는 거절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자주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안 받았어요. 비결이 뭐냐고요? 그가 자주 쓴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거절인데 느낌이 다릅니다. 너 틀렸어가 아니라 나는 달라입니다. 이 한 끗 차이가 미움과 존중을 가릅니다. 선을 긋는다는 건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나예요. 여기서부터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선을 안 긋거나 너무 세게 긋습니다. 안 그으면 이용당하고 세게 그으면 미움받습니다. 비결은요,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싫어요 대신 저는 조금 불편해요. 안 돼요 대신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말은 부드럽지만 선은 분명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선을 긋는 건 나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상대도 나를 존중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사람들이 함부로 안 합니다. 거절이 어려우셨죠? 솔직한 말이 무서우셨죠?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 한번 써보세요.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싫어요보다 부드럽고 네보다 정직합니다. 선을 그어도 관계는 안 끊어집니다. 선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으시죠?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밥 먹고 있을 겁니다. TV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일 기억도 못 할 겁니다. 가해자는 있습니다. 피해자만 기억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내가 아무리 억울해해도 그 사람은 모릅니다. 결국 독은 나만 마시는 겁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과거는 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100% 해주지 마세요. 80%만 하세요. 나머지 20%는 나를 위해 남겨두세요. 다 주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이용당합니다. 둘째,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쯤 기다려보세요. 내가 안 하면 끊어지는 관계. 그건 원래 없던 관계입니다. 셋째, 가끔은 미운 사람이 되세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아무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움받을 용기. 그게 나를 지킵니다. 이유를 길게 대지 마세요. 거절할 때 설명이 길어지면 빈틈이 생깁니다. 미안, 어려워. 이 한마디면 됩니다. 5,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은 끊으세요. 한 번은 실수입니다. 2번은 성격입니다. 3번이면 나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이 5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해보세요. 그리고요. 이제 놓아주세요. 그 사람을요? 아닙니다. 그 상처를 품고 있는 나를요.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넌 그냥 솔직했던 거야. 넌 그냥 착했던 거야. 그렇게 말해주세요. 나한테요. 솔직해서 미움받으셨다고요? 그건요. 적어도 거짓말은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착해서 이용당하셨다고요? 그건요. 적어도 나쁜 짓은 못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미움받은 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용당한 거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좋은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솔직하면 미움받고 착하면 이용당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솔직하세요. 그래도 착하세요. 다만 나를 잃지 않으면서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